간 건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하루를 피로와 싸우고 있다는 주인공. 늦은 시간까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녀. 올해 43살의 황지민 씨입니다. 피곤해. 응. 겨우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하는데요. 어제보다 피부가 더 어두워진 것 같아. 기미도 더 생긴 것 같고. 밤새 잠이라도 설친 걸까요? 낯빛이 안 좋습니다. 눈 흰자도 노랗게 색이 변했는데요. 일어나자마자 팩부터 하는 그녀. 아무래도 간이 안 좋아지면 피부가 황달이 오든지 검해지든지 하거든요. 영양 보충해주는 팩 같은 거를 자주 해서라도 피부 색을 좀 돌려놓고 싶어서. 매일 꾸준히 관리해보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피부 상태. 외국 사람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피부가 까매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도 좀 스트레스니까. 과거에는 활력이 넘치던 그녀였지만 간이 망가지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믿었던 사람인데 사기도 맞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는 게 식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먹으면서 기운을 내서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아예 안 먹거나 저 2, 3일에 한 끼 먹고 하루에 우유, 팩우유 하나 먹고 그냥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어느 날 피부색과 눈 흰자위가 변하고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이 많이 쪄서 이런가 입는 옷들이 다 작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쪽 모임에 가서도 또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 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고 아니 동그랗게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배를. 결국 간 경변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간 기능이 나빠지면 간 문맥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혈관 내부 수분이 세포 쪽으로 이동하고 빠져나온 수분이 복강내로 모여 복수가 차게 됩니다. 총 합쳐서 뺀 복수가 3000cc. 응급실에서 조금 빼고 병실 올라가서 빼고 피 검사했는데 수치가 200배라는 거예요. 일반인의 정상인의 200배.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이후로도 병원을 찾아 몇 번이나 복수를 빼내야 했다는군요. 지금도 여전히 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요? 간이 망가진 이후로 뼈와 관절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지민 씨.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과 피로가 몰려옵니다. 결국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눕는데요. 매일 이런 일상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루가 피곤하면 2, 3일이 피곤해요. 피곤할 때. 잠깐 누우면 한두 시간 지나 있더라고요. 시계를 보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식을 해먹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요. 아이고,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온 지민 씨. 도착한 곳은 동네 재래시장의 분식집입니다. 떡볶이 1인분이랑 야채 하나, 새우 하나요. 자주 이곳에서 끼니를 때우곤 한다는 그녀. 무엇보다 분식을 좋아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즐겨 찾는다는군요.
김밥, 튀김, 순대 다 좋아해요, 분식은. 그런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간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서 소화에도 문제가 생긴 건데요. 결국 얼마 먹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아무래도 또 탈이 난 것 같죠. 사장님, 탄산음료 2개만 주세요. 그럴 때마다 찾는 건 탄산음료. 간이 안 좋아지면서 여기저기가 아프더니 이제 역류성 식도염까지 오더라고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속이 안 좋은지 바로 화장실로 향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먹은 떡볶이를 개워내고 마는 지민 씨. 아무래도 약을 좀 먹어야 되겠어요.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간 경변약이거든요. 이건 이뇨제. 이뇨제는 복수가 약간이라도 찰 것 같은 거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먹는 거거든요. 간을 위해 먹는 약들도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 줄여야 합니다. 이제는 간암으로 진행될까 매일 두렵다는 지민 씨. 자고 눈 뜨면 중환자실일 때 있어요. 잠을 자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119를 전화해서 가서 중환자실을 가는 거예요. 간이란 게 무섭긴 해요. 어떻게 안 무섭겠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 섬유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간 달력도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이제 간 경도가 20.7 정도가 나와요. 정상적인 간이라면 이제 3, 4, 뭐 높아도 7 뭐 이래야 되는데 20.7이면 간 경변이 꽤 진행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간 경변증이 오래되면서 간이 딱딱해진 상황, 관리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지금 만약에 배가 불렀다라고 그러면 복수도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운동이나 이런 걸 안 하면 2차적으로 살로 가거든요, 영양들이. 그리고 특히나 탄수화물도 많이 드신다 그러면 이게 뼈도 안 좋아지고 골다공증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고관절 수술 여러 번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이게 고관절이 부러지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은 그것도 아마도 좀 간 질환도 있고 드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뼈가 자꾸 부러지는 가능성이 많아요. 간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에 더욱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간경화 초기 정도로 보이는데 간경변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간에 계속 염증이 있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경변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간이 딱딱해져요. 간이 원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간세포가 그 사이사이에서 자라나오게 되면서 재생성 결절이 되고 그게 간암으로 발전을 합니다. 황지민 씨 같은 경우는 간암 환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후회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걸까요? 최근 간은 물론 전신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활성산소.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환경오염, 고지방식이, 그리고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요. 체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전신에 질병이 발생하고 질병의 약 90%가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활성산. 그렇지만
이제 활성산소가 계속 누적이 되거나 계속 노출이 있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모시고 계속 술을 마시거나 그러면 공격을 받으면서 활성산소가 계속 생기는 거죠. 계속 염증이 생기면 결국 활성산소하고 염증하고는 관련이 있거든요. 실제 활성산소가 간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선 자가로 간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은요, 없어요. 저도 제 간을 모릅니다. 몰랐기 때문에 운동도 안 하고 일만 하던 시절에 지방간이 심하게 왔었던 적이 있었고, 간 수치가 올라가고 몸이 굉장히 제가 느껴봤어요. 이 지방간, 특히 대사질환이라고 그러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거기에 지방간이 같이 끼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이 되거든요. 결국 간 질환에 의해서 추후에 간이 다 망가진 다음에는 고치기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모두 간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